안녕하세요, 볼리TV 송혁입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의 뉴캐슬 원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성과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시즌 첫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폼을 되찾은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수확이었다면,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팀이 케인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은돈벨레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조금씩 공격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워낙 손흥민 선수한테 의존도가 높았고 이날도 못 골랐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캐슬전에서 특히 그 은돈벨레가 전반 17분에 넣었던 동점골 장면을 보면, 레길론이 크로스를 올릴 때 손흥민과 케인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끌어내는 바로 이 모습, 그리고 덕분에 은돈벨레가 수비수 한 명만 앞에 두고 멋진 슈팅을 때릴 수가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컨비네이션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토트넘이 그 데스크 시절 이후에 사라졌던 공격진의 컨비네이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장면 에서 보여준 모우라, 케인, 손흥민으로 이렇게 단 4초 만에 원터치 패스만으로 골을 엮어내는 이 장면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이런 부분들을 보면 토트넘이 그래도 여전히 좀 경기력이 좀 이겨도 뭔가 찝찝함이 남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는 거. 물론 여전히 토트넘은 갈 길이 먼 팀이긴 합니다. 뉴캐슬전에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도 유효 슈팅을 고작 4개밖에 날리지는 못했고요. 공격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저런 모습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케인 톱, 손흥민 왼쪽, 모우라 오른쪽, 은돈벨레 중앙. 아마 요 넷이 데스크 이후에 계속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던 토트넘 공격 어떤 그 4명 조합의 어떤 기본형이 될 텐데, 이게 뉴캐슬전에서처럼 가동이 잘 되려면 중원이랑 이제 풀백들이 제 몫을 해주고 또 서로 간의 호흡이 좀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토트넘은 아직 밸런스가 잘 안 맞는 팀입니다. 시즌 초 수비가 이제 몇 경기 무실점도 하고 웬일이지 이거 산체스 다 이어가지고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경기가 거듭되면서 계속 불안한 부분들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가 무려 5위인데요. 실점이 탑 10 팀 가운데 가장 많고요. 골득실도 상위 10개 팀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이너스입니다. 골득실만 따지면 지금 순위가 12위예요. 제가 이 영상 제목을 누누 감독이 왜 교체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유로 달아놓고, 딴소리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누누 감독이 바로 이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누누 감독은 지금 토트넘이 본인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조직적으로 확실히 안정감이 없고 계속 경기력의 편차가 좀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것을 본인이 좀 강화시키기 위한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 중에 어떻게든 조금씩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분석입니다. 누누 감독은 뉴캐슬전에서 3대2로 이기는 경기를 하고서도 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왜 교체 카드를 쓰지 않았는가 였습니다. 특히 막판에 다이어 자책골 나오고 한 골차로 쫓기게 되면서도 시간 끌기나 뭐 상대 흐름 끊기용으로라도 교체 카드를 쓸 수가 있었잖아요. 교체 카드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3번 쓸 수가 있었는데, 아예 3번에 걸쳐 5명을 쓸 수가 있었는데 아예 교체 카드를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뉴캐슬이 이렇게 공격수 미드필더 해서 3명을 교체한 것과 비교를 해도 눈에 띕니다만, 무엇보다 이번 시합이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많은 선수들이 A매치를 다녀온 직후였기 때문에 주력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해주지 않는 누누 감독의 선택이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번 뉴캐슬 원정 코로나 감염 논란 속에 선수 20명 꽉꽉 눌러 데려갔습니다. 근데 벤치에 무려 9명이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벤치 멤버들이 9명 중에 누구도 투입이 안 된 것은 이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이었는데요. 경기 끝나고 누누 감독은 자신의 선택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한 얘기는 우리가 경기를 장악하고 있었고 주전 선수들이 팀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피치 위에 더 많이 뛰게 남겨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얼핏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아니 뭐 새로 영입됐거나 뭐 부상 오래 있다가 돌아온 것도 아닌데 팀이 적응을 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핀트는 조금 다릅니다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이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니까 누누 감독의 선택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야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아니 그래도 굳이 11명을 다 풀타임 뛸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누누 감독이 왜 그랬는지는 좀 이해가 간다, 이 얘기죠. 이 얘기를 위해서는 먼저 토트넘의 일정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방송권자들하고 협의를 마친 뒤에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지난 월요일에야 12월 경기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11월 그 마지막 주하고 12월 셋째 주인가하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그 주를
중계를 다 독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BT 스포츠나 스카이 스포츠가 좀 개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경기 일정이 늦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그 결과 나온 일정표가 이제 이건데요. 12월 한 달 동안 최대 9경기를 뭐 치러야 합니다. 뭐 이거는 예상이 가능했던 경기 숫자는 그러긴 한데 보시면 일정이 계속 현지 날짜로 목요일, 일요일, 목요일, 일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갑니다. 네. 월말에는 카라바오컵 8강까지 만약에 이제 진출하게 된다면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동안 무려 5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누누 감독이 선수 교체 안 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지금 누누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에서 선수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전술훈련 짜고 함께 풀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부임을 하고서도 여름에 유로가 있었고 또 해리케인 프리시즌 스킵했고 안 그래도 프리시즌이 짧았는데 제대로 된 멤버들로 경기를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 채로 프리시즌 경기도 많이 못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개막하고 나서 9월 초, 10월 초 A매치 있었고 11월에 또 이제 A매치 주간이 초에 있습니다. 팀 단체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일정도 한번 보세요. A매치 끝나고 돌아온 직후 경기가 지난주 뉴캐슬 원정이었고 여기서 교체를 안 했잖아요. 지금 뭐 현지 기자들도 언급을 뭐 했었습니다만 누누 감독이 선수 교체를 안 하고 주전 선수들이 팀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를 끝까지 뛰게 했다. 이 말이 나온 게 실전 경기를 훈련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와닿진 않으실 수 있는데 누누 감독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토트넘 일정이 참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세요. 18일 뉴캐슬 원정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토트넘이 A매치 주간 이후에 뉴캐슬전을 시작으로 무려 4경기 연속 원정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18일부터 30일까지 10월달 2주 동안 5경기를 치르는데 그 사이 일정이 정말 무슨 팀 만들 시간 거의 없고요. 경기만 뛰는 수준이에요. 보세요. 일요일 뉴캐슬 갔다 오고 나서 월요일 휴식하면서 회복 훈련하고 화요일에 훈련, 수요일에 네덜란드 건너가서 목요일에 BTS 원정 경기 치르고 돌아오면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회복 훈련하고 일요일날 곧바로 웨스트햄 원정. 이건 뭐 다행히 런던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만 월요일에 회복하고 화요일에 훈련하고 수요일에 번니 원정.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4연전 뒤에 기다리는 게 이달 30일에 맨유하고 홈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경기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 팀은 로테이션을 하기에도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큰 팀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그나마 지금 제한된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좀 밸런스를 맞추고 서로 간의 호흡을 끌어맞출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경기 외에는 없다라고 누누 감독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11월을 또 건너가 보세요. A매치 있죠. 이 팀은 주전이 아닌 선수들도 국대들이 또 많아가지고 많이 갔다 옵니다. 또 부상 위험, 뭐 코로나 위험, 체력 소모도 크고요. 아무튼 이걸 거쳐가지고 대망의 12월 일정 다시 보면 지금 누누 감독 여기서 뭐 다 힘들지만 지금 12일부터 시작되는 3연전 이게 굉장히 고비거든요. 현지 날짜로 10일 일요일에 브라이튼 원정, 브라이튼 올 시즌 장난 아니죠. 16일 목요일에 레스터 원정, 그 사이에 또 훈련할 여유가 넉넉치 않은데 문제는 이 레스터 시티도 강팀인데 레스터 시티랑 목요일에 경기하고 와서 일요일에 곧바로 또 리버풀전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두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 2, 3일 뒤에 카라바오컵 8강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또 그 경기에 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누 감독도 토트넘이 팀워크 안 좋고 밸런스 안 맞는 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거를 훈련 시간에 교정을 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훈련의 여유가 없으니까 울버햄튼시라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쉬는 날에 훈련하느라 선수를 막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전 경기에서 경기 잘 풀리는 날 선수들이 좀 더 케미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니고요. 누누 감독 멘트가 이분이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영어가 짧고 그래서 현지 기자들 해석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누누 감독이 선수들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나 그 주전 뛰는 선수들한테 경기 전이나 뒤에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시켰을 거라고 봐요. 뭐 선수들도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시절부터 꽤 오랜 시간이 있었고 영입도 솔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군 또 1.5군 이런 라인업이 되게 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스쿼드 구성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결국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혹사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고민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차 쫓기는 실전 경기에서 교체 카드 활용하지 않은 것이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1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팀 주축으로 해줘야 될 알리나 산체스, 뭐 윙크스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멈추거나 좀 오히려 좀 뒤로 물러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지금 토트넘에게는 더욱더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뭐 케인은 뭐 아쉬운 시기가 있었지만 케인은 그래도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뿔빠.